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시세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지금에서야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파란불이 보이고 톡방에서 사람들이 욕을 하고 떠난다, 폭락장이 온다라고 얘기할 때가 매수 시점이고 이럴 땐 어떻게 보면 익절할 타이밍이에요. 이거를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초보 투자자들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항상 이상하게 가격이 올라가면 매수를 하세요. 그래서 항상 물리시거든요. 이거를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오전에 영상에서 제가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페이팔이 커브라는 그 회사를 인수했다. 근데 사실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것보다 그 뉴스가 사실 엄청 큰 거거든요. 저한테는 좀 그렇게 다가왔는데,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생활에서 좀 향후 이제 다가올 어떤 그 시나리오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루노머니라고 여기 있어요. 루노가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거든요. 그러니까 모 회사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에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 자, 근데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루노머니를 요즘에 이제 뭐 아프리카 대륙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지점을 확장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자, 근데 어저께 제가 이제 되게 특이사항을 봤거든요. 기존에도 뭐 바이낸스나 보이저나 이런 거래소들도 이런 행태를 되게 많이 하지만 저기 보세요. 7.6%의 인터레스트를 지급한다. 이자를 지급할 거다. 그러니까 이더리움하고 USDC를 맡기면 이 이자를 지급해 주겠대요. 근데 이거는 통상 다 모든 거래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연결지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즘에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그렇고 미국 FED도 그렇고 CBDC에 관한 얘기를 점진적으로 대중들한테 환기를 시켜요. 이 무슨 의미냐면 향후에 신한은행이 됐건 국민은행이 됐건 CBDC를 취급하게 어느 시점부터 되기 시작하면 여기 우리는 원화로 예금을 하잖아요. 근데 원화가 아무리 지금 이자율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CBDC가 유통되는데 CBDC의 이율이 더 많이 줘. 예를 들어서 5에서 6%, 7% 정도 준다라고 보면 사람들이 원화를 어떻게 할까요? 원화를 CBDC로 바꿀 거예요. 분명히 어느 시점이 가면 그러면 그런 시점이 오면 사람들이 시중에 있는 우리가 쓰는 현금들 있죠. 장롱 속에 금고 속에 감춰져 있던 5만 원권이 나와서 은행으로 다시 환수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게 CBDC로 환전되고 그게 다시 환전되고 그게 블록체인상에 기입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면, 자,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신한은행, CBDC 대비 디지털 화폐 플랫폼 테스트 진행한다. 신한은행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시범 테스트 및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플랫폼 구축을 완료를 했대요. 그러니까 상용화되기 바로 코앞이란 얘기예요. 자,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은 올 하반기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제가 기사는 코인데스크 코리아 가서 직접 찾아보시고 여기까지만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자,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한다. 시중은행으로 유통을 한다. 뭐 4대 1군에 있는 4대 은행에 유통을 한다. 그리고 하나는 재난지원금으로 가정에 배포가 되고 하나는 그냥 CBDC 충전으로 개인 고객한테 배포가 된다. 근데 이거는 개인 지갑으로 어플리케이션이든 뭐가 됐든 그것으로서 서로 이게 교환이 된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캐시리스 소사이어티가 바로 코앞에 있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 양적 완화가 거의 끝판까지 왔기 때문에 CBDC로 또 다른 어떤 그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한 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클립이라는 지갑이 있어요. 카카오의 클립이라는 지갑이에요. 여기는 클레이 코인만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어떤 그 뇌피셜을 한번 돌려볼까요? 지금은 클레이만 있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가상자산들이 이 지갑에 유통돼. 그리고 어느 시점이 가면 중앙은행에서 발행된 CBDC가 여기서 다시 교환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 CBDC가 들어가면 결국 가상자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분명히 몰려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라며요.
유동성 공급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가상자산이 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CBDC가 가상자산을 죽이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될 거라는 거죠. 예, 그건 뭐 향후 지켜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내피셜을 너무 많이 돌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저 아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시겠지만 가치투자방이라든가 몇몇 분들 뭐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50만 원이 안 됐을 때 비트코인을 매수했던 사람이에요. 예. 제가 예전에 제 영상에서 증거 자료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어쨌건 저는 내피셜을 굴리긴 하지만 그래도 예측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많이 맞는 편이라서 이 대목도 한번 잘 보시고 바이낸스가 여기 보면 세타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고 하드포크도 진행한다. 세타에 관해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호재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낸스 트위터 상에 가셔가지고 날짜적인 관점으로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아는 걸로는 11일 날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것도 그냥 눈에 띄길래 말씀드리는 거고 카톡이나 아니면 텔레그램에서 제 이름을 사칭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접근해서 뭐 돈을 받는다던가 비트코인을 뭐 전송받는다던가 뭐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데 저는 이런 거 관심이 없다니까요. 개인들한테 접근해서 제가 이런 걸 뭐하러 해요? 사기꾼으로 몰려서 뭐 감옥 갈 일 있나요? 사형당할 일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누가 접근한다고 해도 사칭이라고 생각하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제가 운영하는 톡방이나 이런 건 없어요. 제가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인간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그래서 이제 어떤 톡방에는 숨어 들어가 있고 어떤 톡방은 그냥 견해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관찰하는 거지 제가 직접 톡방을 운영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앞으로도. 자, 그래서 그런 거는 없다는 걸 보시면 되고 지금 주식시장은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조정상세에 들어갔잖아요. 양적 완화에 관해서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오피셜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이걸 하나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봐야 되나 롤러코스터 장세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뉴욕 증권거래소에 IPO가 들어가요. 쿠팡이. 근데 쿠팡은 아시겠지만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단독으로 진행돼서 비전펀드가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펀드는 전 세계 유수의 이제 유대계 자본이 JP모건,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여러 개 어떤 그 거대 이익 집단들이 다 뭉쳐서 비전펀드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뭉쳐서 IPO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주식시장한테는 엄청 큰 이벤트거든요. 근데 하락장일 때 주식 장세가 폭락 장세를 지속적으로 연출할 때 이거를 IPO를 공개를 할까요? 예상 상장일이 3월 11일 날이에요.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후 11시 30분. 그래서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번 소스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 날짜랑 시간을. 그래서 가상자산한테도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롤러코스터 장세이긴 하지만 어쨌건 이것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아마 와지어 X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말씀드릴 때 어떤 마음이냐면 혹간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샀으니까 찰리 브라운이 먼저 샀으니까 대중들 연맥이려고 그런다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짜잘하게 생각해서 제 이득을 위해서 뭐 이 채널 운영해가지고 다른 사람 연맥이려고 하는 건 없어요. 제가 그리는 그림이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 돈 버시면 좋고 돈을 또 버시면 저한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걸 말씀드리잖아요. 자, 여기 누군가의 얼굴이 하나 보여요. 여기 이 얼굴 아시죠? 자,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죠. 여기 보시죠. CJ의 바이낸스가 23명이 그러니까 그 바이낸스도 그렇고 바이낸스 랩스 창펑자오도 와지어 X를 팔로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본인들이 투자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 시장 못지않게 앞으로 거대 시장이 작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 시장이 인도라고 말씀드렸죠. 아프리카 대륙보다 사실 더 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프리카는 솔직히 못 가봤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호기심도 있고 하긴 하지만 못 가봤어요. 근데 인도는 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서 보고 느끼고 현지 실정을 알기 때문에 저도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거기다가 때마침 창펑자오가 와지어 X의 지분을 어느 정도 매입을 했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냥 이 코인을 WRX를 사서 장투용을 하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전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을 보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가 한 요 정도 언저리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때가. 근데 어쨌건 뭐 이게 큰 수익일 수도 있고 작은 수익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300원이 되지 않는 가격에서 1년 정도 보유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그렇게 하시고 한번 보셔라. 바이낸스 코인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승 펌핑한 거 이상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의 판단이죠. 마지막 개인의 판단인데 중요한 건 지금 이 가격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사라고 제가 부추겨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요 저가에 들어가신 분들 있죠. 저가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러니까 0.30을 넘기 전에 0.27에서 0.25 사이 요 정도 되신 분들은 여기서 쉽사리 그냥 익절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누군가의 힘의 매집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장투 모드로 마나코인, 디센트럴 랜드를 100원대부터 지금까지 장투하신 분들 되게 이득이 크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CBDC와 가상자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 퍼즐을 맞춰보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근데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시고 자 무슨 말씀인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샬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